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드디어 3단원, 그 첫 번째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완자책으로요, 물리학 1 완자책 228페이지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파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와요. 파동. 파동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물을 여기를 탕 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탕 치는 순간 여기 있던 물 입자는 아래로 눌리죠. 그럼 여기 있는 물 입자는 아래로 탕 눌리면서 아래로 다시 탄성tem이 복원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즉 여기 있는 물을 내가 탕 치는 순간 여기 있는 물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반복이 옆에 물 분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옆에 물 분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옆에 물 분자에도 영향을 줘요. 뭐 물론 반대편에도 계속 영향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이 꿀렁꿀렁 하면서 여기를 시작으로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꿀렁이면서 이쪽으로도 꿀렁꿀렁이면서 이런 식으로 자, 내가 탕 치면은 물이 옆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죠. 그래서 탕 치면 퍼져나가서 여기 있는 모두 무엇인가 이쪽에 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자, 그러면 내가 탕 치면서 옆으로 퍼져나간 거. 지금 옆으로 퍼져나간 건 뭐가 퍼져나간 거냐? 파동이 퍼져나갔다.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퍼져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물론 어디 여기를 건드렸을 때 오른쪽뿐만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퍼져나갔죠. 자, 다시 내가 어딘가를 탕 쳤더니 지금은 예를 든 건 물이에요. 예를 든 거는 물인데 자, 이 물을 탕 쳤더니 이 친 곳을 뭐라 그러냐? 파동의 시작이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여기를 파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게끔 만든 뭐를 파동이 시작하게끔 만든 곳을 탕 쳤더니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됐죠? 위아래로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자기 자리에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물이 뭐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한다?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진동한다. 자, 물은 진동했어요. 자, 여기서 물 말고 다른 걸로 예제를 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물같이 뭔가가 파원에 의해서 자기 자리에서 진동하는 걸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중요한 거 매질은 어디 가요? 안 가요. 매질은 그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걸리는 시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최소의 한 번이 완성되는 시간을 뭐라 그러고 시간을 주기라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한번 자,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지 한 번 진동한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런다. 누가 진동한 시간? 매질이 진동한 시간. 여기서는 예를 든 거는 물을 매질로 예를 든 것뿐이고 내가 매질이 진동을 시작하게끔 만든 것을 파원이라 그러고 이때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옆에 매질을 같이 진동시키죠.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옆으로 파원에서 준 에너지가 옆으로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게 파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파동에서요, 제발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요. 물이라는 예를 든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어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매질이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런다. 참고로 물리에서는 시간 단위를 뭘 쓰죠? 초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228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나? 자, 파동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며 뭐가 전달된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파동이라 그런다. 자, 파동, 파원과 매질. 파동이 발생한 지점의 파원, 즉 파동이 발생한 시작을 만든 것 지점을 파원. 그 다음에 파동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 그런다? 매질이라고 한다. 자, 파동의 전파, 파동이 어떻게 퍼져 나가냐? 자, 파동이 전달할 때 에너지는 이동하고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이라는 에너지는 전달되고 매질은 그 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할 뿐이고 파동과 함께 얘는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서 뭐 한다? 진동한다. 유연하죠?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때 매질이 한 번 진동해서 그 한 번 진동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기라고 부른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종류. 자, 파동의 종류를 나눠볼게요. 자,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이 방향으로 전달돼요. 자, 파동이라는 이 에너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결파를 땅 쳤더니 물결파가 이 방향으로 파동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필집에 매질이라고 합시다. 매질은 어떻게 되죠? 물 매질은 위아래로 어떻게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수직으로 진동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도 수직이에요. 이렇게도 수직이고 요렇게도 수직인데 책에는 이제 보기 편하러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요렇게 진동을 하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됐죠?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에 대해서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 분필을 들고 가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위아래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파동을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 그런다? 이거를 횡파라고 불러요. 그럼 횡파, 종파를 구분하시려면 파동의 진행 방향 찾으시고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지 찾으시면은 횡파.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 매질이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진동한다. 어떻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나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게 진동하는 경우, 평행하게 진동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종파라고 불러요. 종파라고 부릅니다. 자, 횡파냐, 종파냐예요. 자, 그런데 파동에는요, 횡파도 있고 종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할 때는요, 제일 적은 걸로 기억하는 게 편하겠죠. 바로 뭐냐? 횡파는 종류가 많아요. 우리 고교과정에서 배우는 건. 하지만 종파는 고교과정에서 배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음파. 뭐예요?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파의 피파를 우리는 종파라고 배워요. 고교과정에선.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사실 횡파냐 종파냐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구면파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횡파 종파를 딱 무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교과정은 여러분들이 파동을 이제야 배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구분졌어요. 세상의 파는 횡파냐 종파냐, 즉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있는 세상으로 바꿔놨어요. 어설프게 중간에 걸린 사람은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종파에만 음파와 지진파의 피파가 있다라고요. 자, 그럼 지진파에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지진파에는 P파도 있고 S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P파만 뭐에 해당하고 종파에 해당하고 지진파의 S파는 횡파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고교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차피 지진파의 그냥 종류, 그러니까 횡파냐 종파냐 구분해라 이 정도만 내지
피파 S8 가지고 뭐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음파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음파가 보통 소리 말하는 거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말하는 거야. 지금 제 목소리도 소리죠. 어때요? 목소리 괜찮나요? 아, 목소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느끼는 내 목소리랑 실제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확인하는 방법은 녹화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으면 그게 내 목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듣는.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다가,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모니터링이라는 걸 잘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보면 알겠지만, NG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요. 편집 따위 하지 않습니다. 왜? 편집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뭐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잘 보일 게 뭐 있어요? 제가 뭐 편집해갖고 뭐 이쁘게 나올 것도 아니고, 잘 듣지는 않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쳐다보다 보면 가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생각보다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음파. 음파는요, 지금 방금 얘기하듯이 제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소리는요,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는 걸 가청주파수라 그래요. 자, 가청주파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가청주파수보다 음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하는 거 음의 높이라 그러는데 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은 영역에 가 있는 걸 우리는 초고주파. 그 다음에 너무 내려가서 역시 안 들리는 거 우리는 초저주파 라고 부르고요. 그냥 초고주파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그냥 초음파 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요. 초저주파가 됐건 초고주파 즉 초음파가 됐건 둘 다 음파예요.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음파는 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가 됐건 소리가 됐건 즉 가청주파수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소리라고 하는 거는 좁은 영역에서는 가청주파수만 말하는 건데 얘가 됐건 전부 다 뭘로 집어넣으시라? 음파로 집어넣으시라. 그러니까 음파니까는 얘네들은 무슨 파다? 종파다. 얘네들은 전부 다 종파라는 사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파동의 표시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이야 뭐 이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데 위아래라는 개념이 지금이야 이게 위고 이게 아래지만 좌우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위로 잡고 어디를 아래로 잡을 거예요. 애매하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위로 정했으면 왼쪽을 그냥 아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파동이 있을 때, 자,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땅 쳐서 물결파가 꿀렁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 흰색 선이 원래 물이 있던 물이에요. 물이라는 매질이 있던 곳인데 여기 있던 물은 위로 올라간 거고요. 여기 있던 물은 아래로 내려온 거고 여기 있던 물은 다시 위로. 여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뭐 물론 다음 시간이 되면 얘가 위아래로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질은 위아래 여기 있는 매질도 위아래로 진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동할 때 제일 높은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루, 순우리말로 마루가 제일 꼭대기란 뜻이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우리는 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조심하세요. 원래 매질의 위치에서 최대로 올라가거나 원래 위치에서 최대로 내려간 거. 즉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축에서 최대로 올라간 길이 중심축에서 최대로 아래로 내려간 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혹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네들을 매질이 진동할 수 있는 최대폭이라고 해서 이걸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용어해 보시면은 마루, 골 얘기 나왔고요. 마루, 골 얘기 나왔고요. 뭐야 이거? 이런 게 나오고래. 자, 마루, 골 나왔고 여러분들 놀랬죠? 꿍 소리 나가지고 미안해요. 컴퓨터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귀 안 아팠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을 마루, 제일 낮은 곳을 골. 진폭은 조심하세요.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라 마루에서 골의 절반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원래 위치에서 최대로 이격. 원래 위치에서 최대로 내려간 곳까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마루에서 골까지의 절반이 돼야 돼요. 길이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진폭. 자, 파장은요. 파장은 중학교 때처럼 배우면 제일 똑같은 모양에서 다음 똑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 혹은 똑같은 모양에서 똑같은 모양인 골에서 골까지의 최소한의 거리, 이웃한 최소한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파장의 의미는 뭐냐? 내가 여기 있던 매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한 번 딱 진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 뭐라 그랬죠? 주기라고 배웠죠. 그 주기 동안 파동이 전달된 거리를 파장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질이 한 번 진동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똑같은 모습이 다시 매칭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가 파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파장은 참고로 거리 개념이에요. 파동이 전달된 거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장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터 단위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얘기했죠.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데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한 파장이 전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라고 해도 돼요. 주기의 단위는 무슨 단위? 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싸움이에요. 생소한 용어 많이 나옵니다. 진동수. 진동수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진동수는요. 어떠한 매질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를 뜻해요. 1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뭐가 되느냐? 주기분의 1이 돼요. 단위는 주기가 초단위죠. 그래서 단위는 1/s, 초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정의에 따라서 대문자 H에다가 소문자 H라고 써주고요. 헤르츠라고 읽어서 몇 헤르츠? 1헤르츠 그럼 1초 동안 한 번 진동합니다. 매질이. 2헤르츠 그럼 1초 동안 두 번 진동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2헤르츠가 되면은 그러면 1초 동안 두 번 진동하려면 주기는 몇 초? 0.5초. 절반이 돼야 되는 거. 왜? 서로 둘은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거 꼭 좀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이냐? 눈에 뭐가 들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여기 물이 있어요. 수면이에요. 잔잔한 수면이 있어요. 자, 이 수면에 빵, 빵, 빵 쳐갖고 파동을 만들어서 연속으로 쫙 퍼져나가는 파동이 만들어서 자,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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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꿀렁, 꿀렁 이렇게 흔들리고 있겠죠, 물이? 그 순간 어느 순간 사진을 빵 찍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시간이 정지 상태가 된 거죠. 왜? 사진을 찍어버렸으니까 시간이 0인 시간이 제로, 그러니까 멈춘 상태. 그때 매질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X축은 Y축 그래프를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Y축에는 뭐라 변위라는 표현이 쓰는데 뭐 거리, 변위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변위. 오른쪽에는 X축에는 뭘 쓰냐? 위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위는 미터 개념이라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매질이 위로 올라간 거고 여기 있던 매질이 밑으로 내려온 거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는 진폭이 얼마구나. 얘는 진폭이 얼마짜리 파동이구나. 그 다음에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얘는 파장이 얼마짜리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진폭이 얼마구나.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니까 파장이 얼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자,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자, 여기 한 점. P점만 생각할게요. 자, 저 P점만 지금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시간을 플레이 시킬 건데, 자, 파동은요, 참고로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뭘 뜻하는 거냐?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매질은 파동이 다음 순간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왜?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밀려나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밀려나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파동이 밀려나갈 거니까,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 순간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P점만 쳐다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 P점만 쳐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여전히 변이 똑같은 거. Y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P점만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P점만 쳐다보는 거고 X축은 시간이에요. 단위는 초단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P점만 쳐다보면 P점이 처음에는 제로였으니까 제로. P점만 쳐다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겠죠. 자, 이렇게 반복되니까는 다음 순간 P점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위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최대 올라간 곳이 뭐가 되고 진폭이 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저 매질이 결국 P점에 있던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최소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 걸린 시간 왜 X축이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X축이 위치였지만 X축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최소 매질이 한 번 진동안에 걸린 시간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주기.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뭐 할 수 있죠? 진폭 알 수 있고 주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인데요. 이 파동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다음 순간 요게 전진하니까 얘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다음 순간. 왜?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럼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X축이 Y축이 변이, X축이 시간이라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P가 아래로 먼저 왼쪽으로 진행한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물론 같은 그래프니까 진폭은 똑같을 거고요. 주기도 똑같겠지만 저 P점이 다음 순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순간이 바뀌죠. 자, 그래서 저 그림 보고 이거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건 왼쪽으로 진행한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방금 매질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순간이 있고요. 매질이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위상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위상. 영어로 phase라고 얘기하는데 위상은 참고로 각도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싹 다 집어치우고요. 위상이 같니? 라고 물어보면 매질이 진동하려는 방향이 둘 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혹은 둘 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니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같다면 위상이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매질이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럼 이 두 매질의 현재 위상은 서로 어떻다? 반대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위상이 같냐? 위상이 서로 반대냐? 두 개만 물어보지 위상이 그냥 달라서 보기 이상 어설프게 어긋나는 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위상이 같다. 즉 매질이 진동하려는 방향이 서로 같다. 혹은 위상이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려고 그런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려고 그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제가 에어컨을 아직 안 켰네요. 바빠가지고. 자, 에어컨 좀 켜고 합시다. 더워요. 봐봐, 난 엔지가 없다니까. 그냥 간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228페이지까지가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고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제일 처음에 파동의 속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파동의 속력. 여러분들, 이거 물리 시간이죠.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리라는 과목은요, 참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번 정의 내린 거는 안 바뀌어요. 한 번 정의 내린 건 안 바뀐다는 소리는 뭐냐? 지금 뭐에 얘기할 거냐? 파동의 속력. 어필히 말하면 파동이라는 애가 파동의 뭐가 얘기하는 거죠? 전달 속도. 자, 여러분들 속도. 자, 속도는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기는 뭐라 했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 위치의 변화의 단위는 미터 단위 사용하는 것도 사실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파동의 전달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했죠? 주기.
그 시간 동안에 파동이라는 애가 전달된 거리를 뭐라 그러죠? 파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파동의 전달 속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기분의 한 파동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분의 그 파동이 전달된 최소한의 거리 파장으로 표시해요. 단위 볼게요. 주기의 단위 초단위, 파장의 단위 미터 단위.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게 이상이 없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주기는 타임 t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파장은 람다 시옷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람다라고 있습니다. 파장을 람다로 표시하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까 우리 진동수는 기호를 표시할 때는 프리퀀시의 약자로 F라고 많이 쓰는데 진동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분의 1이었죠. 그래서 주기분의 1이 있으니까 그냥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표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파의 전달 속력은 V는 주기분의 람다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9페이지에 파의 전달 속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파동이 전달되는 거는요.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누구의 진동에 의해서?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럼 매질이 진동하면 파동이란 에너지가 쭉쭉쭉 퍼져나가네요. 그쵸? 뭐, 물론 파동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파동의 전달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횡파냐, 뭐, 종파냐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파동의 전달 속력을 결정해 주는 거는 누구의 컨디션이냐? 매질이에요. 매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는 전달 속력이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소리처럼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파동이 전달될 때요. 매질이 필요하죠. 파동은 매질에 의해서 전달된다가 사실은 정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파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발견됐어요. 매질이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 있어요. 그럼 얘가 파동이 아니지 않냐? 매질이 없는데. 그런데 매질을 대체해서 다른 것들이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매질이 있냐, 매질이 없냐에 따라서 매질이 없는 파동, 우린 얘를 뭐라 하냐? 전자기 파동이라고 그래요. 전자기 파동. 참고로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이에요.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지만 빛은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해 나가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단원에서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류의 생성, 전압의 생성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동은 해요. 다만 매질의 진동이 없어요. 매질의 진동이 없어요. 그러면 전자기파인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질이 많아봤자 빛이 잘 통과하는 전달되는데 속력을 느리게 만들 뿐이에요. 파동은 파동인데 매질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그럼 나머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은 다 우리가 뭐 탄성파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몰라도 돼요. 고교과정에서는 이 이름은 탄성파라고 그러는데 전자기파를 제외한 얘를 빼고 모두 얘 제외한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질의 전달 속력을 먼저 얘기할 때 뭐 짤짤한 건 얘기는 다음 중에 하고요. 먼저 소리가 전달된다. 그러면 진공에서는 매질이 없죠. 진공에서는 공기가 없는 거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매질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가 얘를 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느려요, 전달 속력이.
그 다음에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 속력이 소리 같은 경우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기체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대신 액체보다는 누가 더 빠르냐? 고체. 왜? 액체보다 더 다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의 전달 속력은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에서가 더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같은 기체에서 전달된다 그러면요. 차가운 기체보다는 뜨거운 기체가 훨씬 더 전달 속력이 빨라요. 왜? 기체가 진동할 때 이 진동 속력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온도가 결정해 줘요. 얘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 속력은 같은 기체라면은 차가운 기체보다는 뜨거운 기체에서가 더 빨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물결파. 물결파는 매질이 물이죠. 물결파는 매질이 물인데, 자, 물결파에서는 수심이, 거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수심이 깊은 거하고 수심이 얕을수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수심이 깊을수록 전달 속력이 빨라요. 수심이 깊을수록 전달 속력이 빨라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놓는 게 여기 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를 옆에서 쳐다볼게요. 그러면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을 담아놨겠죠?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여기다가 얘를 유리판을 여기다가 펼쳐놔요. 유리판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받쳐놔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의 깊이지만 1번 지역은 2번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물의 깊이가 돼요. 그래서 물은요, 전달 속력이 어떻다? 깊을수록 빠르다 그랬죠? 여기는 속력이 빨라요. 왜? 물이 깊으니까 속력이 빠르게 가고요.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이 전달 속력이에요. 여기 수심이 얕은 데서는요, 수심이 얕다 보니까는 전달 속력이 더 느려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냐? 빛은 골 때려요. 빛은요,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랬죠? 빛은요, 어디가 제일 빠르냐? 진공에서가 제일 빨라요. 거꾸로 가요. 왜?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하고 빛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오히려 기체에서가 더 빨라요. 왜? 기체가 매질인데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빈 공간이 많은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요, 빛은. 자, 그런데 빛도요, 희한한 게 있어요. 빛은 같은 기체일 경우에는요, 소리처럼 뜨거운 공기일수록 전달 속력이 빨라요. 그럼 왜 그러냐? 얘가 빨라져서가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면 서로 진동하면서 공기 입자가 서로 멀어져요. 그래서 빈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요. 원인이 좀 다르죠. 원인이 좀 다른데 기체에 한해서는 소리가 됐건 빛이 됐건 뜨거울수록 전달 속력이 더 빨라져요. 소리는 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 대비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빛은 거리가 멀어서 빈 공간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한해서는 둘이 똑같죠. 그래서 하지만 빛은, 소리는 서로 액체, 고체, 기체에서 전달 속력이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꼭 빛이었는지 아니면 소리였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은요, 무거울수록 속력이 느리고요, 전달 속력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속력이 더 빨라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줄은 가볍고 짱짱하게 당겨 놓으면 전달 속력이 더 빨라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밑줄 준 거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죠?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자, 매질이 동일하다면,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동일한 매질에서 파동의 전달 속력은, 파동의 전달 속력 V는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 자,
다시 동일한 매질에서는 파동의 전달 속력이 모두 같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매질에서는 파동의 전달 속력이 같다는 소리는 대칭 돼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매질이 변경되면 그러면 속력은 어떻다? 속력도 변경된다. 바뀐다. 즉 A라는 매질이 있는 곳에서 B라는 매질이 있는 곳으로 파동이 진행하면 이쪽에서 파동의 전달 속력과 이쪽에서 파동의 전달 속력이 어떻다? 서로 다르다. 만약에 파동의 전달 속력이 같다는 소리는 그건 매질이 같다. 매질의 전달 속력이 매질이 바뀌었으면 어디서? 매질의 경계면을 기점으로 이쪽에서 속력과 이쪽에서 속력이 서로 어떻다? 매질이 다르다면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정도는 빛이냐 소리냐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서로 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매질이 바뀌면 전달 속력이 바뀌어요. 전달 속력이 바뀌는데 매질은 속력이 바뀌어도요. 뭐는 바뀌지 않는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진동수. 진동수는 무조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파의 전달 속력은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파장이 변하겠네요.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도 길어지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도 짧아지겠네요. 이렇게 매질이 바뀌었을 때 파동의 전달 속력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왜? 여기는 매질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다 똑같다가 경계면에서 빡 바뀌어버리고 요 뒤로는 매질이 똑같으니까 또 전달 속력이 같겠죠. 이렇게 매질이 바뀌면서 파동의 전달 속력이 바뀌고 이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파동의 전달 속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가 바뀌었다? 파장의 길이가 바뀐다. 속력이 빨라졌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 속력이 느려졌다. 파장이 더 짧아진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생기는 게 여러분들 239페이지에 보면 자 뭐가 나오죠? 파동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파동의 굴절. 파동의 굴절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왜 생기는 거다? 바로 매질이 바뀌어서 파동의 전달 속력이 바뀌는데 이때 진동수는 안 바뀌고 그럼 뭐가 바뀌는 거다? 파장의 길이가 바뀌어서 진행 방향이 가다가 뿅 하고 변경되는 거. 이렇게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굴절이라고 한다. 좁은 범위에선. 넓은 범위에선 매질이 바뀌고 속력이 바뀌는 걸 다 굴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22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파동이 어떻게 굴절되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뭐 파동의 굴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에도 좀 옆에 여러분들 책에 229페이지 요 오른쪽에 보면은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파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저랑 하나만 생각할게요. 자, 여기 매질의 경계면이 있어요. 자,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에요. 참고로 빛은요, 지금부터 빛을 쏠 건데요. 빛은 공기에서보다 물에서가 속력이 느려요. 공기에서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됐죠? 자, 그럼 매질의 경계가 있죠. 매질의 경계가 있으면 이 매질의 경계에 수직이게 선을 하나 두세요. 수직이게. 저는 이제 수직인 게 경계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많이 그려요. 자, 저 점선으로 수직으로 표시한 이 선을 뭐라 그러냐? 얘를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질의 경계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에요. 여러분들 굴절 문제를 풀 때는요. 제1조건 첫 번째 경계면을 잡으세요. 매질의 경계면을.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매질의 경계면에 대해 수직인 선을 그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법선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빛이 진행할게요. 자, 빛이 이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칠게요. 자, 법선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데까지의 각도를 입사각이라 그래요.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공기의 굴절률을 N1, 물의 굴절률을 N2라고 명명할게요. 굴절률을 보통 N으로 많이 표시해요. 굴절률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빛이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굴절률은 크다. 조금 정식 명칭은 정식 정의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이에요. 기준은 굴절률이라는 얘기는 자체는 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기준이에요. 빛이 갈 때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굴절률은 크다. 공기보다는 물에서가 빛이 걸리적거리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속력은 더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빛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원래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원래 진행 방향. 자, 그런데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속력이 느려지면 원래 진행 방향에서 법선에 가깝게 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빛이 가는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느리면 법선 쪽으로 붙이세요. 많이 느려지면 많이 느려질수록 법선으로 더 많이 붙을 거예요. 다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 많이 느려질수록 더 많이 법선 쪽으로 붙어야 돼요. 이게 법선 쪽으로 붙는 정도는 물이기 때문에 얼마가 아니라 공기하고 물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빠져나간 빛, 굴절된 빛이라는데 이 각도를 우리는 세타2라고 하고 이거를 굴절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굴절각이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자,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보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따냈어요. 바로 뭐라 했냐? N1분의 N2라고 합시다. 1, 2 하든지 2, 1을 하든지 여러분들 자유예요. 얘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N1에 대한 N2의 굴절률, 그것도 상대 굴절률 이라는 표현이 돼요. N1에 대한 N2의 상대 굴절률 그럼 N1분의 N2, N2에 대한 N1의 상대 굴절률 그럼 N2분의 N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분모 분자 관계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N1하고 N2 중에 굴절률이 누가 더 크죠? 2가 더 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큰 거분의 N1이죠. N1이니까 작은 거분의 굴절률이 작은 거분의 큰 거 순으로 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얘 위아래도 비율이니까 그것만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굴절각 보세요. 세타1보다는 세타2가 작아졌죠.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은요 오히려 작아져요. 서로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로 표현할 때는 같은 길이에 대해서 요 값을 보게 될 건데 이게 사인 세타1이고 여기는 사인 세타2가 될 건데 세타1이 더 크고 세타2가 더 작죠. 그럼 작은 거분의 큰 거니까 바꾸세요.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이라고. 됐나요? 우리 작은 거분의 큰 걸로 놨으면 무조건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속력 볼게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을 V1,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을 V2라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니까 V2가 더 작죠. 그러면 작은 거분의 큰 거니까는 역시 여기도 V2분의 V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자, 여기서 속력은 V1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 1. 근데 진동수는 안 바뀌니까 여기는 V2는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람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력이 느려졌으면 진동수는 그대로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되니까 파장이 얘가 더 작네요. 작은 거분의 큰 거 그러면은 람다 2분의 람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죠. 지금
굴절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투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이게 대소관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나타낸 값을 뭐라 그런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절대 굴절률은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의 굴절률을 표시하면 되니까 N1이 뭐가 되면 돼요? 진공값으로 바뀌면 돼요. 참고로 진공의 굴절률은 1이고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 C라고 표시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공에 대한 굴절률을 표시하면 그거를 절대 굴절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이 가다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느려졌기 때문에 법선으로 붙었죠. 만약에요, 이 빛이 속력이 빨라졌으면 법선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많이 빨라져서 법선에서 더 많이 멀어지는 쪽, 빨라지면. 느려지면 법선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230페이지 보세요.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파동이 가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꿀렁꿀렁 가면 이렇게 파동이 다발로 이렇게 꿀렁꿀렁 가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갔을 때 제일 높은 곳을 마루, 경계 하나, 또 다음 마루 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수직으로 선을 그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마루하고 다음 마루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파의 진행 방향에 항상 수직으로 표시해 주시는 저 선을 긋게 되는데요. 이거를 파면이라 그래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파장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파면이라고 해주고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혹은 파면은 마루에서 마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파장이라고 하시게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요, 어떻게 됐죠? 공기의 속력이 빠르다가 느려졌으니까 파장이 길다가 파장이 짧아졌으니까는 파면은 수직하게, 파면은 길게 표시가 됐다가요. 왜? 파면은 길죠. 왜? 파장이 길었으니까 이게 람다 1이니까 여기는 수직하게 이렇게 거지겠네요. 대신 간격이 짧아지겠죠. 왜?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람다 2가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230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230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자, 위에는 다 공기예요. 자, 아래쪽이 첫 번째 그림은 물. 안 보인다. 두 번째 그림은 유리. 공기, 유리. 여긴 공기, 밑에가 누구죠?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경계면을 잡았으니까 뭐부터 잡으시라 그랬죠? 수직인 선, 법선, 법선, 법선. 자, 똑같은 빛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입사각으로 빛을 넣어줄게요. 둘 다 세타1, 여기도 세타1, 세타, 여기도 세타1. 자,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기보다는 물이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 법선으로 붙어요. 공기보다는 역시 유리가 굴절률이 크니까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법선으로 붙었고요. 공기보다는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크니까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시 역시 법선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이 각도가 보면은 전부 다 45도로 입사가 됐는데 빠져나간 굴절각은 여기 30도, 여기는 28도, 여긴 몇 도죠? 여기는 19도예요. 그 소리는 뭘 뜻하는 거죠?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꺾였고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꺾였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이 굴절되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공기하고 물 중에서는 물이 굴절률이 큰 거 맞아요. 공기하고 유리 중에서는 유리가 굴절률이 큰데 아까보다는 차이가 더 많이 난 거고요. 그리고 공기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큰 건 맞죠. 왜? 꺾인 방향이 법선으로 붙었으니까 셋 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각도 차이가 나니까는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을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공기보다는 당연히 물이 굴절률이 큰 거고 물보다는 유리보다는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사실을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물결파의 진행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결파는 수심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가면은 물결파는 수심이 깊으면 빠르다 그랬죠. 빠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고 파면도 거리가 길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지니까는 법선으로 붙었죠. 왜? 속력이 느려지니까. 그리고 파면 간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파장도 짧아진 그림이 여러분들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물결파가 깊은 데서 얕은 곳 혹은 얕은 데서 깊은 곳. 얕은 데서 깊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력이 느리다가 속력이 빨라지면 되는 거죠. 요렇게만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굴절 얘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1페이지에 보면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굴절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면은 저 굴절 현상에 대해서 뭐 현상학적인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굴절의 현상학적인 걸 잘 물어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고 이거 예시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2페이지. 자, 232페이지에 가시면은 굴절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 나온 것처럼 그거를 빛이 굴절돼서 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신기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진행 방향이 변경되는 게 나오는데 둘 다 결국은 매질이 기체가 차가우면 소리는 빛은 속력이 느리고요. 뜨거우면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속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서 뜨거운 공기 혹은 뜨거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소리나 빛이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이 변경돼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고 비칠 때는 그거를 특별하게 신기류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소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빛하고 소리하고는 어차피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진행 방향이 똑같으니까 꺾이는 방향이. 자, 여기는 지면, 여기도 여기 지면이에요. 이거 우리 아파트 집이에요, 양쪽으로. 자, 낮에 햇빛이 짱짱합니다. 그러면 지면은 가열돼서요, 아래쪽 공기가 뜨거워요. 왜? 공기도 같이 가열이 돼서. 위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뜨거운 게 점진적으로 점점 차가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창창창창창 나눠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불편하니까 딱 가운데 하나만 나눌게요. 뜨거운 공기층, 차가운 공기층.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냅다 소리 지른다고 쳐봅시다.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럼 소리가 가겠죠? 그럼 여기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선이에요. 그럼 원래 진행 방향대로는 이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소리가. 그런데 소리는 뜨거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가면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체에서는 느려지죠. 느려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선으로 붙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좀 찬찬하게 착착착착 순차적으로 뜨겁고 차갑고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딱 직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소리는 그래서 위로 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는 위로 떠요. 낮에는. 그리고 뜨거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갔으니까 파면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에서 파면은 길다가 차가운 공기로 갔으면 파장이 짧아져야겠죠, 파면이. 자, 근데 밤에는요. 밤에는 자, 달림 뭐 할까? 상현달. 자, 그러면 아래쪽이 차가워져요, 공기가. 상대적으로 위쪽이 공기가 뜨거워지죠. 왜? 덜 식어서. 자, 그러면 경계를 나누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냅다 여기서 또 소리를 왁 하고 지릅니다. 그럼 소리가 가겠죠? 소리가 가다가 자, 여기 경계면 법선. 자, 원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 뜨거우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죠? 빨라졌죠. 빨라졌으면 법선에서 오히려 멀어져야 되니까 소리가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뜨겁고 차갑고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실제 소리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가운 공기였으니까 파면은 어땠고? 짧았고. 뜨거운 공기 쪽으로 갔으니까 파면이 길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에보다는 밤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현상이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신기류 역시 여러분들 빛이 가는데 뜨거운 공기에서는 빛의 속력이 빠르고 차가운 공기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려지다 보니 빛의 진행 방향이 휘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체에서 물체가 있으면
빛이 와서 반사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 반사된 빛이 이렇게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굴절돼서. 그러면 여기 눈을 하나 그릴게요. 그럼 우리 눈은요. 바보 같은 게 내가 물체를 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빛은 직진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물체가 있어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 실제 물체 위치는 여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생각하는 물체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체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게 되고 저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 신기류라고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필이 꺾여 보이는 거, 연필이 꺾여 보이는 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실제로. 여러분들 안 되면 뭐 집에 가서 세면대에다 물 받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꺾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굴절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굴절 얘기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이거 지금 완자책인데 완자책에 있는 문제는 내신용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자책에 239페이지 어디까지? 완자책에 239페이지까지 아이고 239페이지까지 문제 좀 푸시고요. 제가 이 뒤로 바로 마더텅 기출문제 나중에 붙여서 드릴 거니까 그때 굴절까지 해서 붙여서 드릴 테니까 그때 굴절까지 꼭 마더텅까지 푸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굴절이 잘 돼야 돼요. 파동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요 바로 뒤에 배울 여러분들 240페이지 잠깐 보시면 전반사라는 게 나와요. 전반사. 사실은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할 전반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결국은. 자, 굴절이라는 걸 배웠어요. 굴절이라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만한 영역이라면 이 전반사는요, 굴절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절을 알아야 전반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성립하는 경우다 보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굴절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은 전반사는 쉬워요. 근데 굴절이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럼 전반사에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굴절까지 문제 차분하게 잘 푸시고 이 파동 쪽에선 제일 어려운 건 전반사예요. 전반사만 잘 넘어가시면 물론 굴절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파동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학교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전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숙제 꼭 하시고 이걸 하셔야 다음 전반사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전반사 영상 들어가시면 헷갈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되면 클리닉 시간에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은 여러분들 진도가 개별적이다 보니까는 영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은 꼭 저랑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